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배달이 급증했답니다. 결국 이 배달 사업 자체가 코로나 때 이후에 새로운 중요한 산업이 된 셈입니다. 문제는 이 포장재를 비롯한 일회용 물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쓰레기가 매일 산더미 같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추석 연휴 때 쌓인 스티로폴 쓰레기가 하루 지날 때마다 산이 하나씩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뉴스 한번 잠깐 보실래요? 불법 쓰레기 문제를 다룬 뉴스였습니다.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 산이 전국에 100개나 넘는다는 보도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불법도 불법이지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쓰레기 문제입니다. 두터운 종이박스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스티로폴, 비닐, 또 배달 음식을 담는 그 정말 엄청난 플라스틱 용기들, 바로 그곳에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결과는 우리 산천 곳곳에서 또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결국 어패류나 또는 야채 혹은 지난번에 방송드린 것처럼 물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로 변해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정말 섣불리 자칫 잘못 처리하게 되면 이게 곧 환경오염이 되고, 이 환경오염은 곧 기후위기를 불러내고, 기후위기는 지구의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 이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서 오늘 기후위기 자연재난 관련 뉴스를 몇 개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시죠. 이 첫 보도는 2020년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쓰나미, 태풍, 대형 화재, 폭설, 허리케인, 온난화 이런 정말 앞으로 재해 이 발생에 비하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은 세 발의 피도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것의 2배에 달하는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스럽습니다. 또 두 번째 기사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북쪽, 주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서부터 시작한 불인데 이 대형 산불 보시고 계시죠. 또 남부의 허리케인,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 온도가 38도가 넘는 그런 기상이변, 또 이 아프리카뿐이 아니라 남미에까지도 대홍수들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화석연료, 결국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미래를 이렇게 아는 것조차 참으로 두렵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이제 대기과학자의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는요, 지구의 재재난과 우리가 올해 겪은 장마 폭우는 모두가 다 이상기후의 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가
그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그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를 올리게 되고 그에 따른 바닷물이 이제 물론 저 북극 쪽에서 혹은 남쪽에서 그 얼음이 녹아서 또 그것은 곧 바로 수중으로 되고 그 중말량이 많아져서 금방 곳곳에서 가뭄과 폭염과 장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어서 지구 온도가 1.5도, 2도 오르면 지구는 곧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를 구하려면 우리 삶의 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아주 간곡히 저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분들 기상학자의 몫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자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오늘 우리가 음식 배달 시켜 먹고 그 내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고 또 지금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대량 생산 그리고 소비 그리고 또 이들을 없애야 하는 그 폐기 시스템까지가 다 전체가 다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세계 각국의 대처는 여전히 형편없이 미흡하기만 합니다. 뭐 간단하게 뭐 세계 대국 최고의 대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조차 환경 협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풍족하게 살려면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올 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정말 빨리 우리 스스로도 이 환경 변화에 민감해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들의 삶의 패러다임에 즉각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면 그게 크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원전을 대응한 것도 그렇거니와 그 계획 속에는 아직도 화력발전소를 만들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가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결국은 우리는 후손들에게 환경을 해치는 탄소 배출을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한결같이 진단한 대로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젠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전 세계 그 NGO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우리나라에 혹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